주제는 자살 예방이라는 다소 아주 무거운 주제를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자살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살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살도 힘들고 살자도 힘들고,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런 자살을 선택하고 어떤 모습으로 내가 정리해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막막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국 사회 자살 현황 실태를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게 14년 동안 1위의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대에서 30대 젊은 층이 1위, 40대에서 50대가 2위. 여자보다는 남자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사회 자살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10대와 20대 성적과 진학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고, 또한 40대와 50대를 보면은 가정 불화,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60대 경제적 어려움, 질환, 장애, 외로운 고독,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에는 소상공인의 자금, 가족 붕괴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있자면은 자살에 대한 예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제는 좀 쉬고 싶다. 또 역할 연기를 좀 그만두고 싶다. 주변을 정리하는 것. 평상시와 좀 다르게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면은 최고 안 좋은 죽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고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49일 안에 새로운 몸을 받습니다. 새로운 몸을 갖는데 사람은 마지막 자기의 기억을 가지고 그 다음 생애를 이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살을 도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정치인이 또 자살로 운명을 달리했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직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자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가 아닌가. 스스로 내가 이 육체는 사라지지만은 모든 것을 잠시 잊고 내가 도망간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자살은 끝이 아니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윤회의 연결고리 속에서 또 하나의 고통을 시작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무상으로 봅니다. 그 무상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정하지 않게 늘 변한다. 태어난 나도 마찬가지고, 또 앉아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찰나찰나 우리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픈 기억과 좋은 기억과 슬픈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내가 무엇보다도 무엇이 소중한지 그거에 집착한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재 지금 과거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찰나찰나 내 몸이 변하듯이 찰나찰나 내 모든 생각이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또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많은 분들, 그뿐만이 아니라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자살을 성공했을 때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또 겪는 어려운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그런 거를 봤을 때 자살은 50%가 충동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 충동적인 것은 첫째, 알코올로 인해 가지고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또한 누구보다도 감정 기복이 좀 심해서 그 감정 기복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 충동적인 게 50%라면은
분명히 자살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책을 보면서 그 책 내용 중에 자살에 대해서 왜 죽고 싶습니까? 왜 자살을 하고 싶습니까?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예문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질문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자살하고 싶다고 느껴질 때 나는 왜 죽고 싶은가? 첫 번째가 나는 왜 죽고 싶은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죽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멋지게 잘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인데 왜 나는 죽고 싶은가? 거기에 한번 스스로가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왜 죽고 싶은가? 거기에는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 욕심은 뭔가? 경제가 발전할수록 또한 사회가 발전할수록 스펙에 의존하고 남을 따라가고 내가 없이 남이 갖고 있는 게 부러워 보이고 나는 왜 초라할까?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자존감이 무너지고 거기에서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에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 같다 하면서 스스로 죽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어야만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죽어야만 하는가? 꼭 죽어야만이 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죽어야만이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게 다 이루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죽어야만 해결될 일일까? 내가 이 세상에 없어져야지만이 될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없어져 가지고 해결될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없어지면은 부모님이 행복해질까? 내가 없어지면은 나하고 인연지어져 있는 많은 친구들이 더욱 행복해질까? 내가 없어지면은 나하고 연지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행복할 거야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면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내가 이 세상에 없는데 다들 즐거워할까? 어떻게 또 모든 게 다 돌아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본인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세상도 함께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눈을 떴을 때 온 우주가 함께 눈을 뜨고 또한 이 세상은 내가 눈을 감았을 때 모두 함께 눈을 감니다. 여러분들이 잠을 잘 적에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의식 자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눈을 떴을 때 편안해지면서 눈을 부부시 하면서 세상을 봤을 때 그 모든 세상이 환하게 비춰지고 또한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처럼 또한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날처럼 느끼고 본다는 자체가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죽는다고 어떤 일이 펼쳐질까? 절대 그런 게 없이 이 세상은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고 이 세상은 내가 펼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죽으면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십시오. 자살을 생각하고 또한 죽음을 생각하고 이 세상이 허무하고 도저히 힘들다라고 생각했을 때 본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좋아하면 누가 좋아할까? 내가 죽으면 누가 좋아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마 타인은 몰라도 연결되어 있는 가족은 상당히 많이 슬퍼할 것입니다. 또한 10대, 20대가 자살을 해가지고 내가 없으면은 좋아할 사람이 누구일까? 본인은 몰라도 부모님은
가슴 치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이고 같이 웃고 떠들던 교내 학생들, 내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이 슬퍼할 것이고 30대, 40대 이러한 분들이 만약에 자살을 결정하고 내가 죽었을 때 누가 좋아할까? 아무도 없습니다. 50대, 60대 마찬가지로 자녀분들은 너무 힘들고 자살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생을 마감했다는 그러한 가슴에 큰 멍을 갖고 살아가야 되고 60대, 70대, 80대가 자살을 했을 경우에 누가 좋아할까요? 자녀분들은 평생에 있어서 부모님에게 효도 한번 못하고 내가 저렇게 쓸쓸하게 보내드렸나 보다 하는 그런 죄책감으로 엄청 힘들어할 것입니다. 자, 6번째로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아마 연결되어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슬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슬픔 자체가 본인은 어떤 감정 때문에 슬퍼할 거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곁에 있던 동료들이 지켜주지 못해가지고 너무 슬프고 가슴 아프고 힘들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자살을 성공한다면 나는 만족할까? 자살이 50%가 충동적으로 시작이 된다면은 그 충동적인 감정에 내가 깊은 숨 한 번 고루 쉬고 지금까지 내가 나는 왜 죽고 싶은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 죽어야만 해결되는 일인가? 내가 죽는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내가 죽으면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내가 죽으면 슬퍼할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생각을 잠시 뒤돌아본다면은 불교에서 얘기했던 무상처럼 맨 처음에 10초 전에 죽어야지 하는 그 충동이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8번째로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줄 사람은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하고 이 세상에는 나 혼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이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동료, 수없이 많은 또한 자비의 전화, 또한 자살 예방센터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내밀고 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우울하고 지쳐있고 내려놓고 싶고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고 싶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참을 수 없고 지금 이 세상과 내 육체가 분리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당신을 도와줄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혼자라고 단정지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답고 살만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내가 없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유일한 존재이며 신이며 당신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아주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주어진 내 삶을 가치 없게 단순간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고통, 아픔, 이 물질적인 거 이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가기 위해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본인한테 스스로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먼지 한 톨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먼지 역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엄마는 엄마, 아버지는 아버지, 동생은 동생, 누나는 누나, 나는 나 그렇게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고 아버지라는 과정에서 내가 만약에
명예퇴직을 하게 됐다. 그것을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저희 금강정사에는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가다가 40, 50대 명퇴하신 분들이 홀로이 템플스테이 참가해서 혼자 산을 갔다 오고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또한 저에게 가끔 차담을 얘기합니다. 그때 그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편안하고 너무 괜찮고 너무 건강하고 능력이 많은데 왜 나는 지금 명퇴를 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스펙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나 남자인데요. 나 아빠인데요. 힘들어하는 모습 보여주면 가족들이 공부 안 해요. 힘들어요. 저는 화는 안 내지만은 그분한테 말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가족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더불어서 내가 아플 때는 가족 구성원들을 다 모아놓고 나 이렇게 힘들어. 지금 나 이만저만해서 그만두게 됐어. 앞으로 우리 모두 합심해서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상의하고 논의하고 아빠가 지금 현재 엄마가 지금 현재 힘이 없을 때는 가족 모두가 함께 거기를 메꿔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러한 모습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절에 혼자 와서 되뇌이고 울고 가슴 아파할 일이 절대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상의하시고 그리고 10대, 20대들 진학 문제 때문에 또한 앞으로 진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대한민국 이 교육 자체가 주입식이고 S대를 가야 된다. 너는 뭐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편견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그 어린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합니다. 가끔 우리 템플스테이에 와서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도망가고 싶어요. 힘들어요.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하면서 그 친구들의 얼굴을 봤을 때 그 10대, 20대 맑고 빛이 나야 될 얼굴에 거칠어지고 푸석푸석하고 덩치는 큰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마다 저 친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비록 머리는 좋아서 부모님이 시켜가지고 많은 돈을 들여서 시켜가지고 가진 게 많고 얻은 것은 많겠지만은 그 부모님의 방향대로 쭉 가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할 나이에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물어봐야 됩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하고 사회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고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힘들다 하면서 숨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나오셔가지고 손을 내미십시오. 손을 내밀고 잡으십시오. 잡았을 때 조금은 힘들고 떨리고 아프겠지만은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내 스스로가 성숙된 모습으로 주어져 있는 운명까지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조건에서 내가 이 아름다운 이 세상과 더불어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꼭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나는 지금 이 순간이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상을 얘기했습니다. 모든 게 지나가고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찰나찰나 10살, 20살, 60살, 80살 이 모든 것은 그 80 전에 지금에 시작됐었고 10대도 10대 전에 지금에 시작해가지고 찰나가 1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돼서 10살, 20살, 80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지나간 모든 것을 기억이라는 그 특수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 아픈 기억 때문에 지금 현재도 아파하면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지나간 과거의 아픈 거, 즐거운 거, 즐겁거나 즐겁지 않은 거 모두 쟁겨놓지 마시고 보내십시오. 보내셔야 됩니다. 보내셔야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과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름답고 용기 있고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가 유행가 노래 가사를 우연찮게 들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참으로 내가 저 가사를 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깨달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즐거운 날.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얘기한다면 오늘이 가장 늙은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당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납니다. 지나온 과거 절대 거기에 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지금 현재 갖고 와서 한숨 쉬지 마시고 내가 주인공이구나. 내가 먼지 하나, 고양이, 강아지, 풀 하나, 꽃 하나, 하늘, 땅 내가 봐줘야지 이게 성립이 됩니다.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머리를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주위에 있는 방의 사물을 보십시오. 내가 고개를 돌리기 전까지는 걔는 없는 물건입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서 인식되는 순간, 보는 순간 나와 함께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슬픈 과거, 기억, 나는 무능력해, 안 돼, 힘들어하라는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자책하면서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은 이제 지워버리고 이 세상은 내가 주인공이구나 하면서 당당하게 숨 한번 크게 들으시고 내뿜으면서 지금 이 순간서부터 만드십시오. 내일서부터 하겠다? 아닙니다. 한 달 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찰나찰나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멋있는 사람이야.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숨 쉬면서 보면서 들으면서 이게 바로 나를 만들어가는 거구나 하면서 찰나찰나 순간순간 나를 긍정적인 마인드로 끌고 가보십시오. 10분을 그렇게 생각했다면 10분 당신은 부처의 마음이고 10분 당신은 행복한 마음이고 10분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근데 슬픈 기억을 갖고 10분 동안 있는다면 당신은 지금 현재 지옥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20대 때 자살을 4번을 했었습니다. 4번을 했었기 때문에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의 심정을 압니다. 저는 20대 때 병원에 내 입으로 호수가 들어가서 내가 먹었던 그 약이 토에 나오면서 왜 죽지 못했을까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거기에 있는 병원 과장님이 돌아가면서 나한테 묻는 게 20대 때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도 없었고.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선상에서인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면 저희 광명에 있는 건강정서에 오십시오.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저기까지는 못 오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은 광명시 자살예방센터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방문하시고 전화하시어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손을 내미십시오. 그러면 따뜻하게 거기 있는 분들이 모두 잡아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지금 나는 나다 하는 그러한 마음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마하바냐바라면